안녕하세요. 대비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GS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제가 GS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GS의 주가 추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유가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GS의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흐름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현재 G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디서 찾을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 대한 부분을 금일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100달러까지 간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커져가면 이 투자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가격적인 핵심 포인트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부터 체크를 해보죠.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근 한 달 동안 굉장히 매집을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근 2개월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에 대한 이슈는 뭐 여러 가지 존재하겠지만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이 공급에 대한 차질, 자, 이 부분 역시 부각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과정성에서 이 연기금 역시 이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는 모습인데 기관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제가 이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사모펀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이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료성 부분에서 확실하거나 이 기업의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이 좀 보장이 되어 있어야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가 매집하는 그런 포인트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 관련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란이 시리아 대사관 공습을 보복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이 폭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멀리 나가보면 우크라이나가 또 이 러시아 이 정유소를 공격했다. 자, 그리고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까지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미국의 11월 대선이 있다. 자, 그래서 11월 대선 전에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포인트로 유가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이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중동 갈등이 심화가 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GS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공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수요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가져온 지표 자체가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이 제조업이 얼마나 튼튼하냐, 자,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수 자체가 50이 넘어가면 경기 확장, 경기가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측치가 48.5였는데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역시 원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국 쪽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자재의 이 최대 수요국 또 최대 공급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었죠. 자, 부동산 악화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국 제조업 지수도 보게 되면 예측치보다 훨씬 높아진 실제 50.8의 수치를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이 중국 제조업 지수를 PMI 지수라고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PMI 지수도 50을 넘어가면 경기 확장에 대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기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부각이 되면서 수요는 증가한다. 제가 23년 같은 경우에 이 조선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조선업도 유가가 중요하니까 유가에 대한 이 분석을 좀 많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당시에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냐면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적인 측면이 타이트해지면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드렸었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는 이 금리적인 측면을 가져왔는데 사실 22년부터 현재까지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금리죠. 금리에 따라서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가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23년 하반기부터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24년에는 이 상반기 혹은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 관점 자체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용 시장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경제 상황도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자, 그래도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한번 퍼포먼스용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드렸었는데 현재 시장 자체도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지배적인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이 또 유효하게 작용할지는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유가적인 측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동 정세가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기사는 브렌트유가 뭐 $90 육박한다라는 기사인데 사실 더 찾아보면 $100 임박한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유가가 $80 후반에 들어오면 이런 기사가 빈번하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공포 분위기로 쌓일 수 있고 사실 원유 관련된 종목들은 더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GS와 유가는 도대체 어떤 이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냐. 자, 이 파란색 선이 바로 유가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이 GS의 주가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상승할 때 보라색 선도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주죠. 하락할 때도 하락하는 경향, 또 상승할 때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주식에는 100%가 없죠. 하지만 이런 지표 자체가 우리 투자를 진행할 때 확률을 높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결국에는 유가가 GS의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의 방향성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망을 계속해서 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고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48,00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봉의 1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인간의 심장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만큼 11선 위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줘야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선 위에 올라오면서 이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이 최상의 시나리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주가의 조정폭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가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가 많이 있는 구간인 45,000원에서 46,000원 구간까지도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언제 나올 수 있을까? 결국에는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자, 2분기에 금리 인하, 2분기가 아니라 9월 달에 금리 인하된 부분이 조금씩 가셔야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또 원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세가 보여야 된다. 한 가지 더, $100, 국제유가가 $100 갈 수 있다. 자, 이런 기사 자체가 빈번하게 나와줘야 GS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서 전고점 구간까지 돌파하는 그런 시그널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GS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